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은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조직도 공부를 하면서 설명드렸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에 대한 굵직한 내용을 의결하는 회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하고요, 사용자 측이 함께 모여서 회의한다 말씀드렸죠.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동수로 구성합니다. 그래야지 의견이 같이 반영된다 보겠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장님이었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그죠? 위험한 업종은 50명부터였죠. 역시나 토사석 광업, 목재 나무제품 제조업. 자, 이렇게 위험한 업종은 역시나 대부분 제조업 하고요. 50명 이상서부터 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위험이 적은 농업이나 어업,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 서비스, 금융이나 보험,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서비스업하고요. 금융이나 보험, 컴퓨터, 소프트웨어, 농업, 어업은 역시나 300명 이상부터 선임하게 되어 있고요. 선임은 아니죠.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건설업에서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입니다. 토목은 150억 원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은요 대부분 여기서 묻습니다. 위험한 게 실기에는 잘 나오거든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대상 업종을 몇 가지 적어보라. 그죠?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암기법 외워볼게요. 토사석 광업에서, 자, 이제 토사석 광업에서 흙이나 광물을 캐내겠죠. 그죠? 캔 1차 금속으로 처음에 캤기 때문에 1차 금속입니다. 요걸로 금속 가공 제품하고요. 비금속은 광물 제품을 만들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외울게요.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하고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합니다. 자, 여기다가 나무하고 화학물질을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서 기계 장비하고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운송 장비 위원회 열자.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그죠? 자, 그래서 토사석 광업에서 캔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했고요. 섞어야죠. 나무하고 화학물질 섞어서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서 운송장비 위원회 열자. 자, 여기까지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사석 광업에서 캔 할 때 토사석 광업이죠. 자, 그 다음에 1차 금속으로 할 때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그랬죠.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인데요.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합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해서 그랬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여기다 나무하고 화학물질 섞었죠.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인데요. 가구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인데요.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자, 목재나 화학물질을 섞어서 뭐 만들었죠? 기계 장비, 그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인데요. 사무용 기계 장비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 그랬죠?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해당되고요. 운송장비 위원회 열자 할 때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인데 전투용 차량 제조업 제외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세부적인 거 다 암기하면 좋은데요. 항상 굵직한 거 먼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암기법 해서 요 업종 대충 보고 가시고요. 우선 필기에서 공부하실 때는 암기법 위주 외우시고 자꾸 보시면서 실기에서는 세부 항목까지 보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근로자 측 근로자위원이 있고요. 사용자 측 사용자위원이 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너무 작으니까 이상의, 그죠? 한 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자, 법이 변경되기 전에 명예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렇게 용어가 혼재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통일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이렇게 법으로 용어 통일했습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잖아요. 이내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 사장님 들어가죠. 안전보건위원회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이고요.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죠.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입니다. 안전부장뿐만 아니라 뭐 생산부 또는 자재부 뭐 필요하다면 부서의 장이 9명 이내로 참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은 실기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이제 사실은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자처럼은 아닌데요. 명예죠, 그죠? 자,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을 하는 감독관을 위촉하는데 대상을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됩니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조합이나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되고요.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업주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되고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추천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되었는데 해촉한다. 그죠? 해촉해야 되는 경우 볼게요.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서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했어요. 근로자 대표가 이 사람 해촉해 주세요 요청할 때 가능한 겁니다.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나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이나 해임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추천했는데 단체에서 퇴직이나 해임되었으니까 해촉됩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도 해촉이 되고요.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도 해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기보다는 간혹 실기에서 적어보시오라고 출제가 되거든요. 지금은 암기보다는 조금 이런 사람이 위촉되고 해촉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역시나 세부적인 항목인데요. 항상 굵직한 거부터 공부하시고 세부적인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스스로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암기해야 될 건 앞에서 구성하는 근로자 측 위원, 사업주 측 위원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설공사 도급인이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체에 다음 각호 사람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건설공사 도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다음 각호 사람을 포함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로자위원회는 도급이나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되고요. 사용자위원은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 각 대표자나 안전관리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회의를 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자,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정기회의 얼마마다 합니까? 분기마다. 그죠?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 여기 이제 명예감독관의 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좀 전에 위촉하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한번 그죠?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사업장에 갖춰두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시 장소. 우리가 회의록 적을 때 언제 어디서 했다 이거 들어가죠. 출석위원, 누구와 누가 출석했다 당연히 들어가겠죠. 심의 내용, 의결 결정사항 당연하죠. 그죠? 회의록이니까요. 오늘 이러한 내용을 심의했고 이걸 의결 결정했다. 이런 사항이 회의록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쪽 부분은 뒤에서 안전보건관리조직의 직무를 공부하고 그죠?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면 쉽습니다. 누구냐면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공부를 하고 직무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요건 뭐냐면 노사협의체인데요. 앞에서 건설에서 요거는 건설도급공사입니다. 자, 건설에서 도급공사를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협의체로 바뀌어서 구성하면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도급위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은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은 역시나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건설업에서는 노사협의체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노사협의체의 구성 역시나 중요합니다. 시기까지 잘 출제가 됩니다. 근로자위원 보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는 좀 전에 건설에서 도급공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겠죠? 도급, 하도급 포함입니다. 그죠? 도급하고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이면 됩니다. 앞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체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1명이 포함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20억 원입니다.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 근로자 대표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도급공사 하는데요. 관계수급인이 한 10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되는 사람 3명이다. 그죠? 그러면 세 업체에서 근로자 대표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위원은 도급, 하도급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명입니다. 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명이 들어가면 되고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사용자 위원 보겠습니다. 역시나 도급 사업이기 때문에 도급, 하도급 포함한 전체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들어갑니다.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역시나 20억 원 이상 되는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그죠? 그래서 관계수급인이 10명 있는데 그 중에 20억 이상이 3명이라면 세 업체의 사업주만 참여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위원은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 이상 되는 관계수급인의 사업주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건설공사 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도급사업시의 조치에서 공부하는데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요 노사협의체 심의 의결 사항은 앞에서 지나왔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동일합니다. 심의 의결 사항, 그죠? 요건 뒤에서 안전보건 직무를 공부하고 다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시나 회의를 개최하고요.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자, 노사협의체 회의는 역시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처럼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합니다. 자, 앞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회는 얼마마다 정기회의했죠? 분기마다였습니다. 그죠? 분기마다입니다. 근데 노사협의체는요, 2개월마다 다르죠. 그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마다라는 건 3달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노사협의체가 도급공사 하니까 관계수급인까지 들어오니까 더 위험하죠? 더 자주 한다. 2개월마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 위원장이 소집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정기회의입니다. 정기회의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피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앞에 심의 의결 사항이라는 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협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결까지는 아니지만 협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산업재해 예방 방법,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노사가 협의하는 제일 중요한 게 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 방법입니다. 행여나 오늘 발파하다가 붕괴가 일어나면 어디로 대피하라, 이 대피 방법을 함께 통일해야 되고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그죠? 몇 시부터, 우리는 발파를 몇 시부터 시작할 거니까 굴착을 몇 시부터 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 하고요. 서로 연락하는 방법에 대하여 협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건설공사 도급인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고요. 노사협의체는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단체 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 아니 되고요. 사업주는 노사협의체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우리가 선임하는 거, 선임 기준이 나왔죠. 막 혼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쫙 묶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순서부터 읽을게요. 가장 사업의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전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만 전담해서 일하는 사람, 1년에 당장에 연봉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업이 제일 커야 됩니다. 자, 이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시게 되면 전담 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나? 요 스타트 기억하세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건설업은 간단해졌습니다. 공사금액이 120억 원이고요. 토목은 150억 원 이상. 예전에는 공사금액 얼마 이상, 상시근로자 얼마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건설업 무조건 공사금액으로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자격증 합격하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 현장에는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규모가 커야 되는 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근로자 측하고요, 사업주 측이 모여서 회의하려면 사업의 규모가 좀 있어야겠죠. 근데 이건 괄호할게요. 자, 여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인데 건설에서 도급공사할 때는 뭐로 바뀝니까? 노사협의체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부장님, 부서장님, 그죠? 자격증을 굳이 안 가져도 됩니다.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를 그냥 노동부 선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가로로 딱 묶을게요. 자, 도급공사할 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총괄 책임자, 그죠? 관계 수급인까지 총 책임지는 총괄 책임자로 바뀌어 선임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입니다. 그죠? 전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자가 대행하거나 있어야 되는 규모보다 작은 사업에서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담당자 생겼고요. 같은 건설 현장에서 2가지 이상의 건설 공사가 혼재될 때 조정자가 필요했다. 그죠? 자, 그럼 스타트 아까 기억하셨죠? 전담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요, 사람을 줄일게요. 300인을 50인으로 줄이자. 물론 가장 위험한 게 50인이죠. 그 다음 보통은 100인, 덜 위험한 건 300인부터 그죠?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자, 위험한 거 기준으로 300인이 50인으로 줄고요. 돈은 어떠하다? 똑같이 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줄이고 돈은 같이 가자. 120억, 토목은 150억 원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노사협의체는 건설이잖아요. 그래서 건설에서는 요거 똑같죠.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은 1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서는 노사협의체 구성하면 되죠. 자, 이번에는 300인을 50인으로 사람을 줄였으니까 이번에 50인 사람은 그대로 갈게요. 50인 그대로 왔습니다. 돈을 줄여줄게요. 120억 원이 아니라 120억을 20억으로 줄이자.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역시나 보통은 100인이고요. 덜 위험한 건 300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총 공사금액은 120억이 20억으로 줄었습니다.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괄 책임자는 도급 사업할 때잖아요. 자, 그래서 관계수급인을 포함해서 돈은 똑같죠.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이고요. 자, 사람은 위험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똑같이 50명입니다. 요거를 제외하고는 관계수급인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했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사람을 줄이자 300인이 50인 되고 돈은 똑같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똑같이 가자. 그죠? 50인 그대로 오고요. 돈을 120억에서 20억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총괄 책임자는 위험한 업종은 50명, 아닐 때는 관계수급인 포함 100명이고요. 건설에서는 관계수급인 포함 20억 원 동일하다. 그죠? 이렇게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하는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재임, 그죠? 합폐수 분뇨, 폐기하고 원료 재생하여 환경정화 복원하는 담당자를 재임용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재는 제조업, 임은 입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합폐수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 들어가는데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해당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조정자는 각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2개 이상의 건설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질 때 2개의 공사의 혼재 위험을 조정하는 안전보건 조정자가 필요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입니다. 근로자 대표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 너무 작아서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내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위원이다. 그죠? 해당 사업의 대표자고요.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들어갑니다.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 너무 많으니까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었죠. 자, 노사협의체 보겠습니다. 도급공사잖아요. 그래서 도급, 하도급 포함, 그죠?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한 명이다. 그죠?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한 명이 참석하면 되고요. 공사금액 얼마였습니까? 20억 원. 그죠? 부장님하고 총괄 책임자 공사금액 20억이었습니다.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가 참여합니다. 사용자위원은 역시나 도급 사업이라 도급, 하도급 포함한 그죠? 전체 사업의 대표자고요. 안전관리자 1명에 보건관리자 1명, 공사금액이 역시나 20억 원 이상 되는 관계 수급인의 사업주가 포함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회의를 하는 주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마다 3개월이죠. 노사협의체 더 자주 합니다. 2개월마다 하고요.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류 보존 기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하고 노사협의체의 회의록은 2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쫙 왔는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자, 뭐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구나 조금 이해를 해야 그래도 암기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암기한다는 건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이해를 위한 부분이었고요. 자, 여기에서 꼭꼭 암기합시다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차부분 읽어보시면서 자, 안전보건 조직도 별표 3개, 그죠? 직무를 다 이해해야 하는데요. 앞에 내용들이 이해가 전혀 없을 때는 이것 또한 그냥 단순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안전조직이 구성이 되는가? 왜 이러한 회의를 해야 하는가? 그죠? 우리가 조금 깊이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조금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암기법 보시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